160만 충북도민과 9만 진천군민 여러분, 진천군수 송기섭입니다. 오늘 저는 동탄, 안성, 진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잠실, 진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가 민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충북도민과 진천군민께 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자회견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잠실, 진천, 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장을 넘어 서울과 청주를 연결하는 전략적 교통축을 구축함으로써 수도권과 중부권을 관통하는 교통혁신의 전환점이 될 상징적인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진천군이 앞장서 추진해온 수도권 내륙선에서 출발한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 교통 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 간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잠실, 진천, 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약 134km를 급행열차로 연결하는 교통망으로 교행 지점 없이 양방향 동시 운행이 가능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철도는 수도권과 중부권을 긴밀히 연결함으로써 수도권의 교통 혼잡 완화는 물론 청주공항과 충북 혁신도시의 활성화, 나아가 진천을 포함한 중부권 전반의 정규여건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긍정적 사급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특히 청주국제공항은 충청 도민과 중부권 주민들에게 중요한 관문이자 경제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동안 교통 접근성의 한계로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잠실, 진천, 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가 개통되면 서울 및 수도권에서 청주공항까지의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서 국내의 여행객과 비즈니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청주공항의 항공편 확대와 이용객 증가로 직결되어 충청북도 경제 활성화와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철도와 항공 물류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면서 청주공항은 중부권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 노선은 진천군이 최초로 기획하고 제안한 수도권 내륙선에서 파생된 노선으로 수도권 내륙선의 교통망 확장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는 점에서 우리 군이나 충청북도에 매우 상징적이고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6년 동안 수도권 내륙선의 조기 유치와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충청북도, 경기도, 화성시, 안성시, 청주시 등 6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정부 건의문 제출, 철도 유치 민간위원회 운영, 국민 토론회 개최, 민관 합동 결의대회, 릴레이 퍼포먼스, 범국민 서명 운동 등 전방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 내륙선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및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번 광역급행철도 노선 역시 이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연계사업으로 지역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잠실, 진천, 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가 구축되면 진천은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산업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진천과 충북은 교통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망 개선은 단순한 이동수단의 확장을 넘어 진천을 포함한 중부권 전체 교통체계의 혁신을 불러오고 물류, 상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철도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수반되는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제공 수요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진천 군민의 고용 안정은 물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국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 조달 방식과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행되는 민자 적격성 조사는 해당 사업이 민간 자본을 활용해 추진할 타당성이 있는지, 나아가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민자 적격성 조사는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첫 관문으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 및 이해 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 투자 유치 가능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넘어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사회적 편익, 재정 부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 제3자 제한 공고,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 주요 행정절차의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잠실, 진천, 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가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진천구는 모든 행정을 집중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 및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지자체와 민자 사업의 조속 추진을 또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추진의원이 추진 방안도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북도민과 진천 군민 여러분, 저는 진천 군수로서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지역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진천구는 물론 충북과 수도권을 잇는 교통, 경제 균형을 실현하는 중대한 프로젝트인 만큼 중앙정부와 KDI, 민간사업자, 타 지자체 등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주민들과도 함께 소통하며 사질없이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가져올 밝은 미래를 함께 기대해 주시고 9만 진천 군민과 160만 충북도민인 모두의 관심과 응원으로 진천, 충북의 철도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트를 갖고 간략히 사업의 내용, 개요, 또 향후의 추진 절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는 지난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동탄에서 안성, 진천 국가대표상 혁신도시 청주 국제공항을 연결한 78.8km의 방역 근본에 민간에서 제안한 노선은 잠실에서부터 수서와 광주와 용인을, 안성을, 진천을 그리고 청주공항으로 향하는 급행철도가 되겠습니다. 이 노선은 전체 연장이 134km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약 9조. 반면에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는 78.8km로
약 2조 3천억의 총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두 개의 다른 점은 하나는 대정사업이고 또 근본에 제안한 잠실, 안성, 진천, 청주공항을 가는 민자사업입니다. 근데 이거는 단일 노선입니다. 근데 잠실에서 오는 청주공항까지 오는 노선이 단일 노선이 아니고 왕복이 가능한 복선 노선으로 되었기 때문에 수도권 접근성이 훨씬 강화가 된 노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잠실, 진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광역 급행철도의 추진 절차는 앞으로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민자 적격성 조사라는 것은 재정사업에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과정으로 민자 사업에서는 보통 예비 타당성 조사는 2년 정도 걸리는데 6개월 정도 빨리 됩니다. 역시 민자 적격성이 있다고 KDI의 PMEC에서 검토가 되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제3자 공고를 제안합니다. 이 사업 노선보다 더 좋은 노선이 있으면 제안을 해달라. 그래갖고 최종 노선을 선정합니다. 이 최종 노선을 선정하고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해서 협상이 될 경우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를 끝나고 바로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사업의 착공 시기는 대정사업보다 1 내지 2년 단축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민자 사업과 대정사업의 큰 다른 점은 건설비 부담하고 운영비 부담 부분입니다. 재정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70, 지방에서 30%를 됩니다. 반면에 민자사업은 국가에서 50, 민간에서 50%를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 또는 재정사업의 경우 또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지만은 민자사업에 대한 운영비는 민간에서 전체적으로 국가의 보조금이나 또는 운행 요금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 또 이 사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종전에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보다는 현재 민간에서 제안한 잠실, 진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광역 급행철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무게와 관심을 두고 있어서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신에 민적 적정성 조사를 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부는 그러면 내신 기존의 그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보다는 지금 민자 사업을 더 오히려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선호를 하는 게 수도권 내륙선은 2021년도에 국가계획에 반영돼 갖고 사전 타당성 검토까지 끝났습니다.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할 단계에 민자에서 지난해 11월 민자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 사업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잠실, 진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민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무게와 관심을 두고 이 노선이 더 필요성이 높다. 그와 같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판단할 때도 지금 기존에 진천에서 제안한 노선 같은 경우는 영등포에서 출발해서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동탄까지는 그 경부선하고 중복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우리가 봐도 민자 제한 노선이 훨씬 더 새로운 가능성을 열 확률이 높게 보여지는데
진천군이나 지금 6개 지방정부는 동의를 하는 내용입니까? 저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6개 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지자체가 다또 국회의원들이 다 민자 노선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동탄의 경우는 직접 민자 노선에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하면 광주, 용인, 안성. 그래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민자 노선까지 시선철도로 연결해서 오케이. 요구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 부분도 민자 사업에서 아마 검토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영등포에서 부산 가는 KTX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이외에는 KTX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행철도만 한정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게 왕복, 그러니까 복선 노선이라고, 민자가 복선 노선이라고 한다고 치면, 서울 동서잖아요. 지금 지금 동서울이니까. 네. 동서울에서 잠실에서 연결시키는 거는 KTX를 전제로 한 급행철도를 내심에 둬야 된다. 우리가 얘기하는 GTX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보면은 맞을 거고요. 광역철도나 광역급행철도 거의 다 성격이 비슷합니다. 광역급행철도가 시속 180km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신천에서 잠실까지는 약 40분 정도? 청주에서는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고요. 수도권 내륙선의 광역철도가 지금 경부선하고 중복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매우 좀 어려웠던 게 동탄에서 쉬지 않고 쭉 가야 되는데 동탄에 새로운 역사를 줄 수 있는 수도권 내륙 광역철도를 이용해 갖고 거기서 조인트를 직접 환승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리면 몇백 미터를 걸어서 환승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민자로서는 양쪽에 복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승 절차가 없이 바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됐을 경우에는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게 지금 한 450만, 500만 명. 수도권, 동부권이 또 강남이 포함되고 그랬기 때문에 약 1200만 명으로 사실 이용객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현재 450만 명의 청주공항 이용객은 쉽사리 600만 명, 쉽사리 돌파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철도 지도가 저렇게 지금 된다 그러면 철도 지도가 다시 써지는 건데, 지금 KTX, 그러니까 경부선을 중심으로 한 대전 천안 권역의 발전 동력을 내륙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저게. 그렇죠. 예, 예. 지금 그거를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는 거고. 네. 이게 사실 여러분들 아시지만 철도 노선이라는 게 조천, 천안 뭐 이렇게 하고 뺑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스트레이트로 해갖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보은을 지나서 김천으로 가면은 경부선보다 시간이 적어도 뭐 1시간 정도는 단축이 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저기가 나옵니다. 시간이나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주 간선철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중요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군수님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자금 조달 방식, 이 민자의 가장 맹점이죠. 공공성. 네. 이거를 항상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이거를 리스크 대책을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또 제도적 장치도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고요. 그거를 하기 때문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상당히 엄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KDI의 공공투자센터인가 PMEC이라는 데서 이 사업이 과연 공공성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민자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나중에 운임까지 다 저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이 일단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제3의 노선을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노선이 있으면 제안을 하라 하는 게 3자 노선을 또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돈을 내지만은 이미 많은 그 구민권하고 같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네. 여쭤보겠습니다. 민자로 하게 되면은 결정권이 빨라지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득이 있지만 네. 중요한 거는 얘들이 그 정보 공개를 하네요. 사업 추진 과정에 각종 리스크나 그다음에 추진 그 타임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정보 공개를 안 하는 맹점이 있거든요. 요것도 제도적으로 지방정부와 정부가 만들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민자 적격성에 대한 거는 회사의 기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노선, 방향에 대해서 현재 공고가 되지 않습니다. 대략 이 정도다. 근데 국토부 입장이나 민간 입장에 대해서는 이게 확정이 될 때까지는 가능한 보완을 유지를 해달라는 지금 그 같은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했고 적극적으로 그쪽에 참여를 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브리핑과 좀 다른 얘기인데요. 지방선거 1년 아직 안 남았는데, 네. 혹시 지사선거 출마하려고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죠. 아니, 그거는 여러 언론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기자회견 끝에도 약간 매표된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고, 또 앞으로 뭐가, 정치 지형이나 또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저는 33년간 중앙정부에서 많은 은혜를 입어가 공직생활했고요. 거의 10년 정도 군수를 삼선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나 지방에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제가 지역 발전, 진짜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갖고 있지만은 앞으로 긴 여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사를 출마한다 또 않겠다 이와 같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도 답변 안 하시던데. 지사가 지금 취임 이후 지금 3년 내내 시끄러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영환 지사님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일부 실수도 있고 지금 좀 시끄럽고 그렇지만 근본은 잘하려고 그러다가 생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이, 친일파가 데려온다고 어떻게 잘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실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지사 주재하에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도민정서하고 동떨어진 얘기다.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